근데 그 비법서랑 그 워드북을 제가 최근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초3 때까지 학원 다니고 안 다녔어요. 그 아버지가 체육관을 하면서 이제 애가 운동 쪽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애가 그 지역에서 가장 세다는 고등학교에 딱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 갑자기 이제 자기도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체육과라도. 그래서 이제 학원을 수소문해서 찾아왔는데 너무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개별 지도를 해준다는 우리 학원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 외곽이라서 사실 셔틀도 안 가고 되게 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학원을 이제 인터넷 찾아서 왔는데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왔어요. 1월 초에. 근데 2월 초에 나온 만족도에서 그 아이가 이제 그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제가 만족도 조사도 상담하면서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암기가 전혀 안 된다. 단어 암기가 안 된다. 너무 고역이다. 수업 시간에 괴롭다.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그런 멘트가 올라오면 전 무조건 원장실로 부르거든요. 불러서 제가 아이를 이제 천천히 보니까 아이가 완전 노베이스예요. 근데 노베이스라고 해서 선생님이 애는 전혀 이해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알아듣는 게 없다고 이제 고1인데 중3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후행을 이렇게 치면서 그 선생님이 사실 비법서가 얘한테 과할 거라고 왜 암기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비법서를 너무 이렇게 애가 첫 페이지에서 벌써부터 암기하는 걸 막혀서 못해 하니까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단어는 억지로 시켰는데 보니까 전혀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그걸 단어를 주니까 아이가 그림으로 그걸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기 기억이 전혀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월 13일 날 걔를 만났는데 제가 파닉스부터 가르쳤어요. 영어는 파닉스 가르치고 수학을 중등거 필요 없고 나랑 고등거 하자. 그래서 제가 고등 비법서 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곱셈 공식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그 기호를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자 같은 거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거 읽을 줄을 모르고 등호 그릴 줄을 모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애가 이제 학원을 안 다녀봤으니까. 근데 그거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비법서 훈련을 시켰어요. 수업을 멈추고 이렇게 멈춰놓고 그래서 비법서에서 제가 일정 그 공식 단원제 끝난 다음에 제가 비법서랑 워드북을 훈련시킬 때 이따 잠시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특별한 방식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걸 해서 이제 그 선생님 반에 투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첫 수업하고 나서 만족도사를 딱 했는데 이해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와서는 제가 고등 문제집을 4권을 더 추가를 했어요. 원래 고등 문제집 1권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 고등 문제집을 4권을 더 수학을 추가를 해서 제가 같이 이제 수학 문제를 코칭 시간에 주 수업은 그 쌤이랑 하고 코칭 시간에 저랑 같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영어 강사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수학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해설지 보고 그냥 이렇게 그 해설지를 보면 좀 이해가 되니까 끼역끼역 하면서 문제를 제가 5권을 왜 섞었냐, 선생님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교육할 때도 이런 얘기를 꼭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책을 엄청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제 반 아이들은 이제 신규 때부터 읽어줄 거는 책을 이제 사서 구매해서 들어오거든요. 그 노베이스든 1등급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노베이스는 노베이스대로 내가 책을 구성을 하는 거고 1등급은 1등급대로 책을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쪽 가서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처음에 아이들이 교재를 한 달에 10만 원씩 막 긁고 이러니까 학부모가 막 컴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이 상담부 직원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 했더니 교재를 많이 사게 했다고 엄마가 이제 컴플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재값을 많이 긁냐 이러면서 도대체 애가 소화도 못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좀 바꿔달라 그랬어요. 바꿔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학원 처음 봤다. 아니 애가 뭐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무슨 교재를 이렇게 한 달에 많이 쓰냐.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머니, 우리가 개별지다니까 어머니 원하시는 거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 한 달 원비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6개월치 원비가 이만큼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만약에 6개월치 원비가 이만큼인데 6개월 동안 원비 내고 15,000원치 가르쳐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 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한 달에 이만큼 내고 10만 원어치 가르쳐 주세요 하면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해요. 어머님 화내실 필요 없고 다 맞춰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엄마가 곰곰 생각하다가 그냥 써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선생님들이 교재를 되게 많이 애들한테 시켜요. 근데 컴플이 없어요. 교재값을 얼마를, 처음에 신규생한테 워드북을 3권을 남기든 5권을 남기든 비법서를 2권 남기든 3권을 남기든 컴플이 일절 없어요. 근데 훈련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2만 원짜리 메뉴가 나왔어요.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그 사이드 디쉬까지 반찬까지 막 싹싹 긁어서 다 먹고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배부른 만큼 먹고 나머지 남기면 아깝다 생각하시나요? 내가 3,000원어치 안 먹었네? 7,000원어치 안 먹었네? 막 이러고 후회하면서 내가 2번 다시 전화봐라. 혹시 이러고 나오시나요? 우리가 유독 책에 대해서만 너무 짜요. 책에 대해서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 살면서 낭비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유독 책에 대해서만 아이가 꼼꼼하게 천천하게 그걸 애가 다 소화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면 오히려 지겹고 그렇게 가면 더 효율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책을 저는 필요한 부분만 가르치거든요. 당장 이 아이한테 가르쳐서 효율이 나는 부분만 저는 따요. 책은 제가 항상 교육하는 게 뭐가 있냐면 책은 저자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저자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썼을지 몰라요. 저자가 그 책을 쓸 때는 이 아이, 내 반의 이 학생을 겨냥해서 쓴 게 아니에요. 나를 겨냥해 쓴 것도 아니고. 그럼 저자는 자기 주관으로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 책 중에 일부가 이 아이한테 꼭 필요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책 전체가 얘한테 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원비가 더 아까워요. 그리고 시간은 더더욱 아까워요. 한 번 올 때 수업이 여기가 고등부가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타임에 8회분 나눠보세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을 내고 오는데 5만 원 동안에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떤 효율을 내줄 것인가요? 내가 도구로 무엇을 쓰든 또 이 아이가 머리를 그만큼 활성화시키게 해줄 수 있겠는가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집에 가면서 나 이거 자신 있어. 이제는 이 부분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내가 오늘 쌤한테 배운 이 부분은 나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겠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근무할 때도 그 비법서랑 워드북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비법서랑 워드북은요. 수업 시간에 내 수업의 효율을 120% 살리기 위해서 미리 예습용으로 들어가는 책이에요. 미리. 뒷북치기로 들어가면요. 정말 순수 노가다가 되고 그런 컴플이 많이 나와요. 애들이 무용지물로 느끼고 이거 괜히 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책 팔아먹으려고 시키는 것 같고 뒷북치기로 가르치면. 제가 영어 수학 막 섞어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학원에서 영어 같은 경우는요. 고1 단어가 완파가 안 되면 고1 문법, 고1 독해는 절대로 안 들어가요. 제가 금지시켜요. 독해 절대로 안 돼요. 독해하려면 그 독해집에서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독해를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줄바이줄 읽어준 독해 안 해요. 독해 수업이란 건 스킬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 푸는 스킬. 그 전에 단어부터 죽여줘야 되는 거야. 단어부터. 근데 워드북을 활용하는 방법이 한꺼번에 뭐 3권을 갖고 간다면요. 1권에서는 동시에 진행하는데 1권은 20개씩, 2권은 40개씩, 3권은 80개씩 막 이렇게 진행을 시켜요. 이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거를 1주 전략, 2주 전략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뿌려요. 그래서 애들을 막 몰고 가는 거예요. 특수기간으로. 이런 고기간에 그게 되면 정말 애들이 독해 영역에서 날아다니거든요. 문법도 책을 한 번에 기본 4권이에요. 고등부에서. 문법서가 4권 아닌 애가 4권 아니면 안 돼. 제가 무조건 짜주거든요. 서술형까지, 서술 대비 책까지. 이게.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분사를 배웠다 그러면 분사 파트만 싸그리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를 정복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책이 많아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도 자, 그 아이가 가장 세다는 학교에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완전 노베였던 아이가 수학 70점, 영어 70점 받아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 부모님 난리 났고 그 친구들 난리 났고 선생님들 난리 났고 그 아이는 스스로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번에 그 아이 친구가 시험 끝나자마자 7-8명이 쫙 오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 얘를 보고 얘가 막 스스로 지가 놀래서 지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학원 안 다녔고 나 이렇게 몰랐고 나 이렇게 베이스가 없었는데 나 이렇게 저렇게 봤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옆에 짝꿍 친구들한테 자기 수학 문제를 알려준대요. 이게. 근데 그 아이가